오늘 이 정도로 알아야 할 뉴스 이알류 시간입니다. 자, 함께할 나인원 위원님, 정재우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연휴 끝나고 오니까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졌죠. 예. 네. 증시는 또 어떻고요? 자, 오늘 찬바람 부는 증시라는 게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됐는데, 자, 뉴스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까요? 이번 주는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일도 있고 또 금통위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다 미국의 CPI를 앞두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다시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신호를 줄까? 네, 이번 주의 증시 전망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우 위원님. 네, 연휴를 2주 연속 보냈잖아요. 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그러니까 이게 이번 옵션 만기가 말 나온 김에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 거래 수가 그렇게 긴 옵션 만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재밌는 시그널이 하나 잡힙니다. 저는 이제 파생과 파생 수급을 따로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민감하게 보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쉬는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 수목에 거쳐 나온 상황이에요. 우리가 쉬는 동안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워낙 요즘 작은 이야기에도 크게 확대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지수가 많이 내려오게 될 경우 이들 종목을 갖고 지수를 내렸다 올려야 되겠다라는 일종의 해치 포지션이 캐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우리 시장의 초대형 종목군들과 지수 상공에서 높은 종목군들의 주선 매도세가 한쪽에서는 해칭이 되면서 조율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휴 동안 말이 좀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 말 나온 게 순서가 조금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지 인플레와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들어온 게 아니라 예. 순서가 순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짤막하게 제가 지금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금요일장 넘어가면서 네. 오펙 감산 이슈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슈는 200만 배럴 감산인데요.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절반을,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분배를 해서 감산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200만 배럴을 감산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수급적인 요건을 좌지우지하길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게 다른 때 같으면은 미국이 전략률을 좀 풀어준다거나 혹은 뭐 다른 데서 좀 빼낼 수 있는 물량들을 조율해서 합해보면 되겠는데, 지금은 미국이 이미 전략률을 방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시장이 잘 알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시점에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해서 가격이 올라온다면 인플레는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인플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사우디의 입장은 달라요. 사우디의 일 생산 양을 1,400만 배럴로 잡았을 때 지금 초과량이거든요. 초과하고 있는 것만큼을 감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1,400만 배럴 이상을 지금까지 증산을 했다는 건 사실상 증산 물량이 아니라 사우디도 전략률을 방출했었던 거거든요. 이제 한계점에 도달을 하고 또 유가를 끌어올려서 네옴시티와 관련된 자금도 마련을 해야 되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오펙 플러스에서는 산유국들의 입장에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감산을 선택을 했습니다. 문제는 바이든 정권이죠. 지금 현재 인플레에 대한 우려뿐만이 아니라 중간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선택의 입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되게 확대 해석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크림반도 포카 사건이 들어왔고요. 또 역으로 공습이 들어갔고요. BOE의 채권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새로운 레포 기구를 설립을 해서 마진콜이 나오고 또 이 펀드런이 나오는 상황을 막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시장의 반응은 되게 미온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의 감세안의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려는 뭐 크게 종식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예. 게다가 이탈리아 우파 정권도 꽤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와 관련된 부분들 또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데다가 월요일장에는 이 클리브랜드 연은이 추산을 하는 인플레이션 나우,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번 회장은 경기가 너무 잘하고 있지만 만약에 침체의 경우로 간다면 침체 6, 7개월 후에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간다면 20여 % 정도 더 빠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20%가 빠진다는 건 딱 집어서 S&P다, 무슨 뭐 나스닥이다를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자산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룹급 인사들이 포커스를 잡아서 얘기하는 거는 자산 가격, 즉 금융 환경에 대한 긴축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워낙에 투심도 시장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점도 또 매수를 하고자 하는 매수 여력도 다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중첩이 되면서 좀 일파만파 커지게 된 거죠. 근데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이 감산과 관련된 부분은 베네수엘라 증산으로 퉁을 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날 나온 뉴스지만 이거는 좀 감춰졌어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초중진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다만 너무나 끈적한 기름, 초중진류이기 때문에 이 기름을 추출을 해서 정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또 경질류가 필요해요. 희석을 해서 묽게 만들어서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들어가고 정제 기술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과거 차베스 정권 때 많은 정유사뿐만이 아니라 지원을 했었던 자금들은요, 차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대부분 베네수엘라의 국유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베네수엘라라는 국가는 90%가 재정의 90%가 유가에서 끌어왔었던 국가거든요. 저유가 상황이 벌어지면서 재정도 혼탁해지고 또 30% 룰이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인플레를 끌어올리게 되고 패망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풀었던 복지는 뭐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지원도 받을 수 없었고 또 부정선거를 통해서 마두로가 올라갔지만 뭐 과이도를 현재의 대통령이 둘이거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과이도를 지지하는 세력과 마두로를 지지하는 세력 둘로 나뉘어서 지금 좀 혼탁한 정국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미국이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너네가 부정선거를 하지 않고 투명한 공정선거로 선거를 치른다면 제재를 풀어주겠다. 네. 근데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아니 제재를 먼저 풀어주면 우리는 투명한 선거를 하겠다. 뭐 이러면서 티격태격 되다가 사우디 감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국이 먼저 손을 냅니다. 우리가 제재를 풀어줄 테니 너네가 어떤 식으로 투명한 네. 선거를 하게 될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라. 그러니까 뭔가 어떤 액션, 모종의 합의가 있었거나 액션이 있었으니까 나올 수 있었던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요 정도의 액션이 취해졌다고 하면은 컨덴세이트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러니까 경질류를 지원해 준다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베네수엘라의 증산을 끌어내고 또 수출길을 열어줄 수 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감산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게 되는 기름을 갖고도 퉁칠 수 있겠죠. 물론 단지 기대 사항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제가 의문스러운 건 뭐냐하면 분명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확대 해석되지 좀 더 크게 포장되지 않았느냐, 네. 확대 해석되지 않았느냐. 반대로 왜 감산과 관련된 부분만 너무 확대 해석이 됐냐라는 거죠. 그만큼 투심이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들과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것들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번 주 옵션 만기와 관련된 수급들은 미리 양방향 조율이 끝나 있었던 상태였고 오늘 한쪽을 써먹었기 때문에 다른 한쪽을 써먹을 수 있는 공산을 좀 열어두고 봐야지 된다는 거. 다행히 오늘장 손절 포지션과 함께 차월물 매수 포지션이 많이 포착이 됐다는 거.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감산과 인플레 경기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대 포장됐다. 물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너무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 종합해 볼 때 시장은 만기 전후로 해서 강력한 반발을 준비하고 있다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아침 저희가 무방뿐만이 아니라 무료카톡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은 어떤 종목과 종목 간의 수평 이동이 가능한 날이 아니다. 떨어진 상태로 놔두면 올라오는 것들이 교체 상승을 하면서 적정 구간에 돌아왔을 때 조금이라도 비싼 가격에 이동을 하거나 조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테니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자. 그리고 너무 걱정스러운 그런 시각으로만 시장을 볼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잘 버텼을 때 앞으로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힘내시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지는 않지만 시장 가벼워지는 만큼 바르고 큰 반등이 시작될 것. 이것도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이 너무 악재적으로만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이 되었다라는 부분들도 짚어주셨는데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원유 증산이 더 상쇄시켜 줄 것이다. 지금 시장은 워낙에 좀 민감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한 좀 우려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는 나이론 위원님 명확하지 않습니까? 키워드가. 경제 지표, 미국의 CPI, 또 옵션 만기, 금융 등통위의 금리 결정, 우리나라 금통위까지 해서 어떻게 이번 주 증시 전망 보실 수 일단 있나요?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경제 방송을 이제 보시고 여러 가지 자료 이제 취하시겠죠. 상당히 저도 많은 것을 좀 취합을 해 보니까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침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사실 그리 좋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최대한 좀 객관적인 부분들을 딱 짚어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제가 어찌 본다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해드렸을 때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답변들이 꼭 있죠.
뭐 손실이 마이너스 30%인데 이 종목을 앞으로 꿋꿋이 보유할 수 있는 어떤 명분, 그것을 말해달라라고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시장은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해드린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늘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잘 설명해 드렸다시피 일단 경제지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만기, 그리고 또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일단 모든 것들이 썩 좋은 상황들은 아닙니다. 일단 어찌 본다면 늘 투자를 하거나 트레이딩을 할 때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늘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소위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할지라도 그날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산정해 놓고 거래를 하는 편인데, 자,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판매지수 이 모든 것들이 최악인 것은 바로 9월 지난달 발표된 수치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인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단 0.1%포인트라도 높게 발표가 되게 된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하락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나마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저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적으로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일단은 최근 시장 기준했을 때 약 한 2, 3개월 동안 이렇다 할 반등 없이 비추세 구간 내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상 어떤 기술적 분석상 가격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 구간 내에서 계속적인 내리 하락세를 보이고 또 거래대금이 하루에 10억 원도 채 되지 않는다라면 그러한 종목은 오히려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매하는 것도 그 중요한 어떤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무사히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앞서 또 잘 설명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만기일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준금리. 자, 기준금리는 사실상 우리가 코스닥 시장 기준 놓고 봤을 때 수많은 기업들이 올 초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게 기업 대출권들에 대해서 지금 이자 납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흉흉한 소금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누적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데 얼마 전 뉴스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한국은행이 사실상 0.25%포인트, 즉 베이비 스텝이라도 했을 시에는 대기업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상황을 놓고 보게 된다면 어쨌든 미국과의 기준금리 지금 역전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사실 기준금리 또는 대출 또는 예금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우리 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왜? 일단 환차익을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굳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증시에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외환보유고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고 환율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앞서 정부 차원에서라도 정부 차원에서도 환율 방어를 했지만 그 결과가 결국엔 지금 현재 1,430원대를 계속적으로 등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금주내 1,450원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다소 우려스러운 이야기까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적으로 조금은 피곤하시고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은 계속적인 체크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 시장의 자금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뭐 양지사라든지 한컴 라이프케어 이런 어떤 종목군들, 그 외에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단시간 내에 짧으면 5분, 좀 길게 본다면 15분 내에 가격이 뭐 10% 이상 급등을 하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 해당 시점에서 발생했던 거래 대금이 100억이라고 친다라면 그 파동이 끝난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횡보, 하락, 손절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노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시장에 자금이 없다 보니까 소위 일시적인 어떤 급등락 움직임에 차익 실현을 할 부분은 다 차익 실현을 하고 내가 손실일지라도 과감하게 손절하는 시장 참여자가 상당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내가 현금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를 한다라면 일단 장중에는 단기 매매, 오전장도 마찬가지겠고 되도록 내가 하루 이상의 어떤 포지션을 끌고 나간다라고 한다라면은 종가 무렵의 진입 시점을 좀 고려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주도주, 대장주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오늘 장중에 마지막에 좀 기억나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을 공습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경보가 계속적으로 울렸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순간적으로 출렁였습니다. 더 예. 나아가가지고 우크라이나 현지의 CCTV를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는 곳의 접속자 수 역시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만 단위에서 10만 단위로 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구나. 그리고 조만간 무슨 일이든 한번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다소 우려스러운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도로서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은 장중에 정말 내가 무엇을 거래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게 주도주인지 어떠한 종목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는다라면 불필요한 거래는 아예 하지 않으시는 것을 일단은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고 기존에 보유한 종목 같은 경우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뭘 해야 될 방법이 없다. 일단 손실이 너무 크다. 부담스럽다.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으로 내가 주식을 했는데 지금 뭐 300만 원 남았다, 500만 원 남았다, 나머지는 평가 손실이거나 손실을 확정 지었다. 그렇다면 남은 예수금을 가지고 다시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소위 원금 회복에서 그것을 좀 벗어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예수금을 가지고 내 능력, 내 실력 그리고 시장 관점을 키워나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어떤 진입 시점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자, 종합주가지수를 놓고 보게 된다면 바로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130포인트 정도. 자, 해당 가격은 어찌 본다면 2130, 2120 정도의 포인트 이 가격대가 전 저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 100, 즉 상위 시가총액 종목군들을 기준 놓고 봤을 때 시장의 하락 그리고 지지 반등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해당 종목군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지수가 이 가격대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내가 손절을 무조건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신규 포트폴리오를 편입해보는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대응이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하지 못하시거나 그냥 사놓고 막연히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분간은 현금을 쥐고 계시든지 또는 신규 매수 자체를 좀 자제하시면서 시작을 관조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주에 금통위 금리 인상이 예고됩니다. 저희 지금 상단에 상장사 16%가 지금 역대 최저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금리 인상이 된다면 또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겁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야기될 것이고요.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쳇바퀴 상황에서 매일매일의 좀 팁이 될 만한 나인원 위원님의 전략을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